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 부제는 그리스 신화로 보는 우리 내면의 은밀한 심리. 오늘은 여기에 다양한 그리스 신화와 심리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오늘의 읽어드릴 장 제목은 아름다웠던 여신 메두사의 분노와 페르세우스. 여신이었었군요. 메두사가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은, 방문해 보면은 메두사의 조각상이 반부조 형태로 창문이나 벽면에 조각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메두사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유욕과 정체성, possessiveness and identity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군요. 아테네, 그녀는 제 머리를 방패에 달고 다니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만 그녀는 가장 더러운 배신자이며 탐욕스러운 여인네입니다. 그녀는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제 머리가 걸려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불행이 그녀에게는 승리의 기념물로 남게 되었죠. 그녀는 전쟁의 신이며 모든 기회의 수호신이기도 하죠. 또한 도시의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아테네라는 도시의 이름도 생긴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녀를 기리기 위해 파르테논 신전까지 지어 그녀에게 봉헌했습니다. 게다가 아테네는 제우스의 가장 총애받는 딸이기도 합니다. 여자이지만 남자 못지않은 배짱과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우스는 그녀가 남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녀는 탐욕스럽고 질투심에 가득 찬 속 좁은 여신에 불과합니다. 사실 제 목을 자른 페르세우스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저 메두사를 처치함으로써 영웅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과 상인의 수호신인 헤르메스에게서 받은 검과 아테네에게서 받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청동 방패가 없었다면 그는 감히 제 목을 자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페르세우스는 헤라클레스나 테세우스에 비하면 아주 격이 떨어지는 영웅이죠. 그들은 그래도 악당이나 괴물을 물리칠 때 자신의 힘과 기술로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여러 신의 도움을 받아 저를 간신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애송이 같은 젊은 놈에게 제 목숨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아테나가 페르세우스를 도와줬을까요? 여기에 바로 제 죽음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페르세우스의 영웅 다음에 메르디오서일까요? 아니면 그가 자신의 어머니인 다나에를 폴리데크테스란 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효성에 감동해서일까요? 사실 많은 분이 순진하게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테나는 그렇게 인정이 많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매우 치밀하고 냉정한 여신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원래 냉정하고 잔인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테나가 전쟁의 신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물입니다. 아테나는 사실 제 목숨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페르세우스가 폴리데크 테스에게 어이없는 약속을 하는 바람에 드디어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아테나는 왜 하필이면 제 머리를 자신의 방패나 갑옷에 달고 다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제가 한낱 괴물이라면 굳이 목이 잘린 제 머리가 아테나의 승리의 상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소를 제거함으로써 커다란 이득을 얻습니다. 그 이득이 뭐냐고요? 거기에 바로 제 죽음에 대한 해답이 있고 아테나가 페르세우스를 도와주게 된 속사정이 있습니다. 아테나의 탐욕도 탐욕이지만 그녀가 왜 가장 더러운 배신자인지 이제부터 낱낱이 알려드리죠. 소제목, 외할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운명을 타고난 페르세우스의 시련. 아르고스라는 왕국의 아크리시우스라는 왕이 있었다. 그는 아들은 없고 다나에라고 하는 아름다운 딸만 하나 있었다. 아들이 없는 왕들이 그렇듯이 그는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 것이 항상 걱정이었다. 그래서 그는 델포이의 신탁을 찾아가 미래를 물어보았다. 델포이의 무녀는 아크리시오스 왕에게 기절할 만한 신탁을 들려주었다. 당신에게는 아들눈이 없습니다. 단 손자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운명입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왕궁으로 돌아와서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딸을 청동으로 만든 감옥에 가두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로서 할 짓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딸을 감금해 놓으면 그녀가 어떤 남자와도 만날 수 없을 테니 손자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사실 딸의 목숨을 끊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그녀 간의 정도 정이지만 신족 살해는 올림포스 신들이 가장 큰 벌을 내리는 중대 범죄였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기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법이다. 아크리시오스 왕의 딸인 다나에가 머문 곳은 지하를 파서 청동으로 벽을 둘러치고 천장에 조그만 창을 내어 빛과 공기가 통하도록 만든 요새 같은 곳이었다. 이런 곳에 접근하는 것은 인간 남자는 불가능한 일이고 신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자라면 사족을 모수는 제우스의 눈에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다나에가 눈에 띄었다. 제우스는 이 지하 감옥의 좁은 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황금비로 변해 다나에의 무릎 위에 내려 앉았다. 그 결과 다나에는 곧 임신을 했고 10달이 지나 잘생긴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페르세우스였다. 다나에는 혹시 아버지가 손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 죽일까봐 몰래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작은 창을 통해 들리고 말았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너무 화가 나서 딸을 다그쳤다. 도대체 어떤 자가 너를 시킨 것이냐. 당장 그놈을 죽이고 내 모자도 죽이리라.
하지만 다나에는 아이의 아버지가 제우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당당하게 말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아이의 아버지가 제우스란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자기 목숨을 생각하면 손자를 그냥 살려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당장 죽이려 하니 제우스가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방법을 피해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나무 괴짝에 집어넣고 바다에 던져버렸다. 나무 괴짝이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부서져 모자가 물에 빠져 죽거나 굶어 죽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정해준 궤도에 따라 차근차근 움직였다. 이 나무 괴짝은 파도에 휩쓸리다 세리포스 섬에 닿게 되었다. 해안가에 나무 괴짝이 놓여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어부 디크티스, 그물이라는 뜻. 이 디크티스는 그 괴짝을 열어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구해 주었다. 심성이 착한 디크티스는 이들 모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가족처럼 잘 대해 주었다. 하지만 이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이 섬에 살고 있었다. 세포리스 섬의 왕인 폴리데크테스였다. 그는 디크티스의 형제였는데 매우 욕심이 많은 세리포스 섬의 독재자였다. 폴리데크테스는 우연히 다나에를 보고 난 뒤 그녀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자신의 왕비로 맞아들일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나에는 그에게 별다른 호감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번번이 청혼을 거절했다. 특히 폴리데크테스는 다나에의 아들인 페르세우스가 어머니의 재혼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를 없앨 방법을 궁리했다. 하는 수 없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오이노마우스 왕의 딸인 히포다메이아와 결혼할 거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군. 그러면 결혼 축하 선물을 모두 하나씩 준비해야 할 텐데 가난한 페르세우스는 선물을 준비할 수 없을 거야. 그때 그 녀석의 자존심을 건드려 도저히 가져오지 못할 선물을 요구하자. 되도록 아주 위험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선물을 말이야. 드디어 결혼 축하연이 열리게 되었고 페르세우스도 초대를 받았다.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가 연회장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결혼 선물로 뭘 가져왔냐고 물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결혼 선물로 말을 선물하는 것이 관례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페르세우스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기회를 놓칠세라 폴리데크테스는 페르세우스를 다그쳤다. 다 죽어가는 자네 모자를 이 섬에 편하게 살게 한데 인덕도 모르나? 이렇게 성대한 날에 그런 예의 정도는 지켜야지 않겠는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페르세우스는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다. 왕이시여, 비록 제가 말은 없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선물했던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페르세우스는 그만 폴리데크테스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그래, 그렇다면 말이야, 자네 능력으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선물을 말하도록 하지. 게다가 자네는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나? 신의 아들이 무엇인들 못 가져오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고르곤 자매 중 하나인 메두사의 머리일세. 만약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자네의 어머니는 내 아내가
쉬어야겠지. 페르세우스는 메두사란 말만 듣고도 그 자리에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다. 머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모든 것을 돌로 변하게 하는 마력을 지닌 괴물에 머리를 가져오라는 것은 자신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에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머리를 얻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 다음의 소제목은 강력한 괴물 메두사의 목을 베다. 감사합니다.